안녕하세요.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뭐든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어디에 가면 칭찬을 듣기 바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욕심도 많아서 공부도 곧잘 했었고, 그러면서 제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 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강생들은 많아지고 어린 나이에 제 학원을 운영하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외동딸인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아쉽게도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꿈일 때도 있었지만, 워낙 강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게 힘이 들어 결국은 결혼정보회사의 소개를 받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딱 봐도 훤칠한 키에 잘생긴 인물, 누가 봐도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전 그런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고, 외모와는 다르게 소탈한 성격에 가장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곤 자연스레 가까워지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보이시는데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운명이 되려고 지금 만난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요. 딱히 비혼주의는 아니었는데 시글리 놓치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제가 성질이 급한 편이기도 하고 어차피 빨리 결정하고 결혼할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아들이 하나인지라 얼른 결혼을 했으면 바라더라고요. 민주 씨도 그렇죠? 나이도 있고 하니 미룰 거 있나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약속 못 드리지만 민주 씨한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 거예요. 저 믿고 민주 씨는 잘 따라오시면 돼요. 네, 전 다른 것보다 일단 사람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희상 씨가 딱 그런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외모만 시원시원할 줄 알았는데 성격까지 쿨한 남편을 보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남편은 중소기업의 대리 직급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남성이었어요. 외동아들의 홀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살았는데 경제력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하고 남에게 공손한 태도를 지닐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남편의 재력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외동딸이라고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 역시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보단 사람 됨됨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 부분에서 남편이 저에게 어울리는 짝인 줄 알았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제 환상이 컸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혼 전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게 되자 가부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자주 부딪히게 되었어요. 섣불리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오는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을 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기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왜 이제 들어와? 자기 6시에 퇴근이면서 11시가 다 돼서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오는 게 말이나 돼? 바가지 긁으려고 결혼했냐? 너는 네가 학원 운영하니까 모르지.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상사가 회식하자고 하면 그냥 하는 거야. 우리는 알아? 이런 비애도 모르면서 따박따박 바가지나 긁어대냐? 내가 진짜 결혼은 괜히 해가지고. 뭐?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고작 5개월이야. 근데 결혼을 괜히 했다고? 지금 술 취해서 막말하는 거지? 진심 아닌 거지? 됐다. 말을 말자. 너한테 말해봤자 네가 내 고충을 알아? 그저지 잘 나간다고 서방 무시하기 바쁘지. 나 건드리지 마. 내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땡 잡았다고 하는데 무슨 땡을 잡았다는 건지. 너 학원 운영해서 나한테 뭐 보탬 되는 거라도 있어? 내가 운영하는 학원이 왜 당신한테 보탬이 돼야 돼? 자기 말 웃기게 한다. 내가 뭐 돈 많은 줄 알고 결혼했다는 거야? 됐어. 말을 말자. 말하면 입 아프지. 어쨌든 바가지 긁으려면 그만해. 진짜 피곤하다. 너랑 이러쿵저러쿵 할 기분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그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행동들이랑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5개월 차에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자격지심이 큰 편에 속하더라고요. 벌이가 더 큰 저에게 늘 자격지심이 있었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으로 인해 다툼이 많아진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술만 먹으면 남편은 저에게 거친 말을 일삼았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건 한순간이었죠. 정 결혼 후 남편이 호르몬이 걱정을 많이 하여 나름 신경 써서 따로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결혼 전 저에게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남편의 문제에 있어서 가민하게 반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도 힘든 결혼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만을 바라고 바랬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써 부모님께는 힘들다고 얘기를 못하겠더군요. 내가 선택한 이 가정,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하기 바쁜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상이한테 들었다. 너 요즘 그렇게 희상이 바가지 긁는다며?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 애한테 왜 그런다니? 넌 네가 학원을 운영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우리 아들 그만 들복 가라. 아니 그렇게 밖으로 놔두는 게 싫으면 너네 학원에 이사 자리나 이런 거 취직시켜주면 좀 좋아. 여자 혼자 아무래도 학원 운영하는 것도 힘들 텐데 듬직하니 남편이 와 있으면 네가 얼마나 편해? 이런 걸 내가 꼭 먼저 얘기를 꺼내야겠니? 너도 참 눈치도 없다. 너 진짜 희상이 말대로 네가 벌어오는 돈이 좀 많다고 네 남편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잘 나가 봤자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된다. 학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희상 씨를 어떻게 학원에 취직을 시켜요? 그리고 희상 씨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어쩜 애가 눈치가 없니? 희성이가 그 말을 꼭 입 밖으로 꺼내야겠어?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네가 알아서 희성이 편하게 해주면 좀 좋으냐? 얼마나 눈치가 없으면 남편을 저렇게 밖으로 나돌게 해. 너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네 것도 희상이 거고 그런 거지 부부가 별거니? 그럼 희상이도 밖에 나가서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속상해서 그래.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저희 학원에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고 하였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저 역시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오히려 공통분모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저희 학원 이사 자리에 취직을 시켜주었고 학원 돌아가는 실정과 수강생 관리, 학부모 상담 등등 여러 가지 일을 맡기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부부가 운영하는 학원도 많으니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싸움이 사그라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제 수강생 관리랑 학부모 상담도 하고 대체적으로 학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니까 더 부지런해져야 돼. 당연하지. 이제 내 학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또 남 밑에서 일하는 체질은 아니어도 이렇게 내 거 하나 뭐 맡아서 하면 기똥차게 잘하거든. 두고 봐. 이 학원 여기 동네에서 수강생 최대로 많이 받는 학원으로 만들어줄게. 넌 신랑 잘 만난 줄 알아. 그래. 그래도 말이라도 기분 좋네. 당신도 오랜만에 나한테 다정해진 것 같고. 그럼 우리 진짜 다시 잘 지내보자. 네가 나만 믿어주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학원도 나한테 다 맡겨. 어차피 네가 운영하는 학원이 내가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진작에 이렇게 일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참 그동안 얼마나 남의 눈치 보면서 일했는지. 이제 내 세상이다 이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래도 인물에서 놀아야 되는 법이지. 아, 그리고 어차피 그럼 내가 편하게 부릴 사람 하나 필요하니까 학원 데스크 직원 좀 바꿔도 되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안 돼, 그건. 데스크 직원, 오래 있던 직원이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 전반적인 것들을 해주고 있는 친구야. 그건 안 되겠어. 남편은 데스크 직원을 바꾸자고 저에게 요구했지만, 오래 일한 직원을 한 번에 자를 수 없던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임의로 한 명을 더 구해서 데스크에 앉혀 두더라고요. 처음 봤지만 학원과는 어울리지 않게 생긴 여자 직원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본인이 잘하려고 직원까지 구했나 보다 싶어 따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하면 남편이 또 화를 내며 성화를 할까봐 그저 묵묵히 지켜보려고 했었죠. 그땐 그냥 남편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내 월급 쪽에서 저 친구한테 월급 주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이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학원에 데스크 2명씩은 필요 없는데. 뭐 일단 알겠어. 당신 일하는데 전적으로 비서처럼 부린다는 거지? 명색이 이사가 돼가지고 혼자 다니는 게 말이 되냐? 다 내가 이 학원 운영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나만 믿어.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하겠지. 나 당신 믿는 거 알지? 뭐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만 정말 잘해야 해. 실망시키지 말고. 그리고 저 친구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 그래도 학원 데스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력이나 이런 건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나 못 믿는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사람 잘 뽑아 쓰려고. 넌 그냥 학원 강의나 충실히 해. 학원은 나한테 맡겨두고. 학원 운영을 남편에게 맡기니 남편이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사이가 더 좋아지는 듯 했어요. 남편 또한 자존감이 올라가서 그런지 저에게 연애 때와 같이 나긋나긋하게 해지며 다정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래,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싶었고 저 역시도 남편에게 맡기길 잘했다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남편을 믿어주니까 나아졌죠.
하지만 이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처음엔 가정적으로 변하겠다고 다짐하던 남편은 오히려 학원 이사가 되자 밖으로 도는 일이 더 많아졌고 시키지도 않은 학원 영업을 한답시고 일하던 도중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워낙 수업을 많이 하고 있던 터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저는 강사들이 말을 해줘야 알았죠. 남아있던 강사들은 제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이사님 밖으로 엄청 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민호 어머니 왔었는데 상담도 안 하시고 외부 미팅 있다면서. 아, 그래요? 제가 따로 얘기해 볼게요. 아무래도 학원 경영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다 보니 외부 미팅도 하나 봐요. 주의 줄게요. 사실 원장님 실력이면 뭐 외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찾아오긴 하잖아요. 오히려 이사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 저희가 수업도 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잘 얘기해 주셔요. 저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냐? 애들 성적 때문에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쯤 되냐 말이 많아서요. 아, 네, 참고해서 전달할게요. 아유, 미안해요.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 줄은 몰랐네. 내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말인데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번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더라고요. 시험지 좀 복사해달라고 했더니 자긴 이사님 비서라며 그런 일은 안 한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네. 주의 줄게요. 그러니까 기분 풀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내가 너무 남편에게 학원을 방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며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남편은 큰 소리를 치며 저에게 뭐라고 했고 오히려 더 사이가 악화될 뿐이었죠. 남편의 행동이 머리로는 아니란 걸 100번, 1000번 알았지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더 뭐라고 할 걸 알았거든요. 어이없으시겠지만 제가 선택한 이 가정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애써 참으려 했고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도 다 내 탓이니 누구도 원망 말고 내가 끝까지 안고 가자라는 미련한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하고 다니느라 매번 학원을 비우는 거야? 새로운 수강생들도 좋지만 기존 수강생들도 챙겨야지. 학부모 상담이 기본인 거 몰라? 내일부터는 외부 일정 말고 학원 일정에만 충실해줘. 당신 이러려고 내가 이사시킨 거 아니잖아. 부탁할게. 그리고 그 데스크 직원 자기 비서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더래. 그러면 이 학원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해고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이건 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을 위해서니까.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나 가르쳐? 내가 알아서 하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하여간 꼴랑 학원 하나 운영한다고? 또 나 가르치려 하지?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하면 사람을 쫄로 본다니까? 엄마 말이 딱 맞았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라 하는 거지. 당신 어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꼬여 있는 거야? 꼬이긴. 지금도 날 가르치잖아. 엄연히 난 내 할 일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이러려고 나 취직시켰어? 그리고 내 직원을 네가 왜 잘라? 내가 월급 주는 건데. 그 직원 보고 내 일만 잘 봐달라고 하고 쓰는 건데.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그 강사들도 아주 웃기네. 선생들이 다 그러냐? 아니다. 선생도 아니지. 학원 선생이 무슨 선생이라고. 다들 진짜 유세 떠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아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최대한 이성을 차리려고 했어요. 워낙에 자격지심이 심한 남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쪽은 건드리고 싶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와 있었던 이야기까지 시시콜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전했고, 역시나 이번 일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사랑 유별났던 시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제가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리셨고,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기엔 막말이 내리 꽂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날 정말 집이 떠나가라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말았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어요. 한번 이렇게 지르고 나니 그동안 왜 이렇게 참고 살았나 싶었고, 왜 이렇게 미련했냐 싶을 정도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희상이 머리 위에 앉아있지 니가? 어디 여자가 남편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희상이가 너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게 본인 위해서 한다냐? 이래서 고분고분한 게 최고라니까. 뭘 보고 너랑 결혼했는지 내가 아주 뜯어말리지 못한 게 전추의 한이다.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뜯어말리지 못했다고요? 아들이 능력도 없으면 잘하라고 타일러도 모자랄 판에 매번 아들만 두둔하니 아들 성격이 저렇게 변하지 안 변해요? 희상씨 저렇게 된 것도 어머님 탓도 있다고요. 뭐야? 우리 희상이가 어때서? 아주 지만 잘났지 세상에서? 우리 희상이 무시했단 빠.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 저것 봐.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애초에 우리 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니까. 지 잘난 맛에 사는 애야. 이래서 내가 여자 능력 다 쓸모없다고 한 거다. 어쩜 지 잘난 줄만 알지? 대놓고 시애미까지 무시할 줄 누가 알았겠어? 가만 안 두시면 어쩔 건데요. 저도 어머님이랑 희상씨한테 정말 진절머리 나네요. 제가 너무 결혼을 괜히 서둘렀어요. 아이고, 이래서 배운 것들은 안 된다니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아주 지만 잘났지? 니네 친정부모가 너 이따위로 하라고 그렇게 그 돈 주고 대학교까지 보내서 선생 만들었다냐? 사교육하는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래, 참나. 뭐라고요? 그러는 어머님 아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어머님을 돌아보시거나 저한테 충고하세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니까. 전 이 말만을 하고 집을 나와버렸죠. 정말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부은 것이었어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일륜지 대사를 망쳤다고 생각하니 심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음에도 남편에겐 연락조차 없었고 오히려 잘 나가주었다고 생각한 것인지 절 찾지도 않았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진지하게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출근은 해야 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을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얼마 안 있다 놀라운 소식 하나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 생각을 바꿔먹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원장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님 넘어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사님이랑 저 데스크 직원, 보통 사이가 아닌 거 아세요? 며칠 전에 차 키를 두고 가서 학원 마무리하고 다시 학원에 갔는데, 이미 둘이 연인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원장님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원장님 잘못도 아니고요. 아, 고마워. 이런 건 내가 바로 알아야지. 알겠어. 일단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비밀만 잘 지켜줘. 사진만 나한테 보내주라. 전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애정이 없는 남편을 생각하고 곱씹으며 완전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할 순 없었지만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아팠지만 정리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정말 큰 쓴맛을 보고 나니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면서 다시 예전의 저로 돌아간 것만 같았어요. 어젠 네가 좀 심했어. 오늘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드려. 솔직히 네가 나 무시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뭘 그렇게 말대꾸를 해서 어른 기분을 상하게 하냐? 어차피 싸움이 길어질수록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네 인물에 나 같은 남자 만나기 쉬운 줄 알아? 내가 그나마 너 하나 구제해주고 사는 건데 네가 참고 살아야지. 그래야 공평해.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그래. 내가 왜 집을 나가? 집을 나갈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알겠어. 오늘 들어갈게. 이따 외부 강의 있어. 외근 나갔다가 갈 거니까 좀 늦을 거야. 엄마네 집 쪽에 있는 강이어서 아마 엄마네서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래. 오랜만에 친정 가는 것도 좋지. 장모님 본 지도 오래됐잖아. 너도 요새 스트레스 많이 쌓였을 텐데 그럼 그렇게 해. 자주 좀 가라. 나도 잘 좀 얻게. 맨날 학원에서 보고 집에서 보고 나도 지겹다 지겨워. 오늘 푹 쉬고 와서 엄마한테 사과해.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남편을 보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날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이죠. 그리곤 마음을 다잡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진짜 친정으로 갈까 싶었지만 막상 부모님을 뵈면 오히려 눈물이 더 쏟아질 것 같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서자 신발장엔 웬 낯설지만 익숙한 여자 신발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서히 그 신발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서 하하호호거리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고 셋이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이미 그 여자는 이 집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꽤나 좋아 보였어요. 역시 그 데스크 직원과 남편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게 확실했고 꽤 오래된 사이 같았어요. 참 잘 돌아간다.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더니 이러려고 학원에 취직시켜달라고 한 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랑 결혼한 거였지? 그리고 고작 만난다는 애가 우리 학원 데스크였어? 그래, 쌍쌍이 잘 어울린다. 어디 잘해봐. 네가 얼마나 애를 틀고 깠으면 다른 애한테 눈이 돌아갔겠니? 어머니 네 탓도 있는 거야. 오죽 못 났으면 남편이 바람이 날까?
옛말부터 남편이 바람나면 여자 책임이라고 했다. 오죽 못 났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도록 아무것도 몰라. 슬프니까 따로 없지. 같은 여자면서 참 막말도 다양하게 하시네요. 그러니 그 의미에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나지. 이제 마음 정리 다 했어.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헤어지자. 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줘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너 이혼녀는 안 만들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너도 네 자존심에 이러고는 못 살잖아. 그냥 이혼하자. 나도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마음 편하겠어. 인물은 없지만 재산도 있겠다. 귀찮게도 안 할 것 같아 결혼했지만 도저히 못 살겠다. 네 본심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래, 이혼하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나도 이제는 못하겠다. 헛웃음이 나왔어요. 외근하고 일찍 오니 상간녀와 같이 있던 것도 모자라서 이혼까지 먼저 요구하는 남편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보고 태연하게 제 짐을 싹 챙겨 나오자 저희 학원에서 일하고 있던 그 데스크 여자 직원 상간녀가 절 붙잡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전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이 나서 얼마나 웃기던지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이다 싶을 정도로 남편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천박스러움이었어요. 뻔뻔한 것도 만렙 수준이었고요. 아니, 남편이 외도했는데 괜찮나요? 원장님 멘탈 장난 아니네요. 이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건가? 그래도 보통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면 울고불고 왜 그랬는지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의외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장님. 그러니 오빠가 정남이가 떨어지지.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이성적일 수 있는지 진짜 놀랍네요. 멘털 부러워요. 네가 지금 날 비웃는 거니? 상간녀 주제에 감히? 아, 그래. 넌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하니까 고작 상간녀 따위나 하고 있지. 이 남자가 너한테 뭐 해준다든? 과연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나랑 이혼하면 땡전 한 푼 없는 알그지야. 학원 이사? 그것도 나랑 혼인생활 유지할 때나 달고 있는 직함이지. 나랑 헤어지면 얘 무일푼 그지야. 너 잘 생각하고 주둥이로 내뱉어. 뱉는다고 말이 아니란다. 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을 보여줬고 제 휴대폰을 보자마자 상간녀는 기겁을 하며 황급히 도망쳤죠. 사실 핸드폰 속에 있는 것은 남편의 실체였는데 그동안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에게 막말을 일삼던 동영상과 시어머니의 욕이 섞인 거친 말, 그리고 집, 차, 학원, 다른 것들이 모두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보여준 것이었죠. 말 그대로 이 남자는 저와 이혼하면 아무것도 없는 폭군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상간녀는 그동안 이사라고 해서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에게 기생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줄행랑을 쳤던 거죠. 참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던지 남편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쳤고 전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내리쳤어요. 제가 뺨을 날리자 당황한 남편은 그 자리에서 나뒹굴어졌고 그 모습을 보고 전 집을 나와 곧장 법원에 이혼 신청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거기 날아온 소장 봤지? 위자료 준비해놔. 아무 능력도 없는 너를 그저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그리고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변호사한테 알아보니 너랑 나랑 혼인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너랑 결혼하기 전에 이룬 재산이어서 너한텐 한 푼도 안 간대. 어쩌냐? 그나마 재산 분할로 한몫 든든히 챙기려고 했나 본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아저씨. 뭐야? 어떻게 한 푼도 안 줘? 네가 재산이 얼만데? 그리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을 왜 했겠냐? 그게 네 목적이었지? 두고 봐. 네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만들 테니까. 시엄마 집이라도 팔아야 할 거야, 아마. 기대해. 두 그지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던 것들 다 대갚아 줄 거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자 남편은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듯 재산 분할 얘기를 꺼냈어요. 온갖 정이 털렸고 오히려 제 마음 정리하기는 쉬웠어요. 제가 들이밀었던 증거물로 남편이 저에게 욕과 험한 말을 하는 영상도 가정 파탄으로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게 되었고 혼인기간도 짧고 결혼 후 제 재산에 한 푼의 기여도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상간녀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모든 걸 속았다고 이 재산이 다 남편 건 줄 알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그나물에 그 밥 아니겠어요? 역시나 상간녀에게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만 거친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허구한 날 들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따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모든 재판이 끝나고 이제야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절 설득하려 했어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그냥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가 돈이 어디 있냐? 꼴랑 엄마 그거 빌라집 한 채 있는 거 팔아서 너한테 위자료 주고 나면 어떡하라고. 그래도 정이 있지. 넌 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쳤니?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 이럴 줄 모르고 내 뒤통수를 친 건 아니잖아. 얼마나 무식한 변호사한테 물어봤길래 이 돈이 다 네 돈이 될 줄 알았니? 어리석다 정말.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애걸복걸도 하지 마. 어차피 그래봤자 내 마음 안 변해. 건선징악이 왜 있는데?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 네가 원하면 엄마한테도 사과하라고 할게. 다 내 잘못이야. 너무 어리석었어.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어? 또 매운맛 보고 싶은 거 아니지? 헛소리 말고 가던 길 가자. 이제 서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거니까. 아휴,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너한테 기대도 없고 이런 일이 있어도 넌 변하지 않겠지. 넌 그런 인간이니까. 어디 그 짓꼴로 잘 살아봐.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였고 결혼 생활이 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도 알아보았지만 어쨌든 제 의사로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 후 발생된 모든 일들이라 따로 무효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제 인생에 실패란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계속 아닌 걸 알면서 외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을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전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상간녀에게 받은 위자료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엄청 큰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위자료는
정말 뜻깊게 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을 팔아 월세집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은 나이도 차서 어디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아 지금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하고 있다고 하고요. 참 우스운 결말 같아요. 아님 정해진 결말이었으려나요? 전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도 열심히 학원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진 것 같아 요즘 들어 얼굴 보기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요. 이 기억이 정말 잊혀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엔 인생인 에피소드의 일부분으로 기억되는 날도 오겠죠? 두서없이 써봤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해요. 저도 이 채널을 보고 울고 웃고 위안을 많이 얻거든요. 그럼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